반갑습니다. 닥터성의 사장만세. 자,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 수와 세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예상치 못한 종부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기준시가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시골집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택 수가 증가를 해서 이제 종부세가 많이 나온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주택 수는 각각의 세금 종류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입니다. 취득세 다르고, 그 다음에 종부세 다르고, 또 소득세 다르고, 그 다음에 양도세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금 종류에 따라서 주택 수가 해당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꼭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세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업체 사장님들의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경영 지도사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 수와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다르죠.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0.6%에서 3.0%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0.6%에서 3.0%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1.2%에서 6.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까지는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고 3주택 이상부터는 거의 세율이 2배 가까이 되죠. 이렇게 1.2%부터 6.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3주택 이상과 동일한 이제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세율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는 데보다는 이제 주택 수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계산하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 수입니다. 주택 수는 개인별 주택 수를 의미합니다. 자, 종부세는 개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속을 통해서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죠.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빼주겠다 이겁니다. 이걸 잘 명심을 하시고요. 주택 수에서는 빼주지만 하지만 그 해당 공시가격은 이제 과세 표준 계산할 때는 포함된다라는 거, 이건 이제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배제되는 이런 이제 주택들이 있는데, 이 주택들은 이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와 4조에 아주 세밀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주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화제인데, 자,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도 종부세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샀다라고 해서 혹시 이게 뭐 종부세 배제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에 이제 주택 수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즉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세대 2주택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비과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부세 계산할 때는 그대로 2주택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양도세 계산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이제 종부세는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 수와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주택 수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도 과거의 취득세가 아니죠.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1주택인 경우에만 이제 1에서 3%입니다. 물론 이제 농어촌 특별세나 이제 지방교육세는 빼고입니다. 1주택인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면 그냥 8%로 껑충 튑니다. 너무 무섭죠? 8%. 그 다음에 3주택이면 12%가 됩니다.
3주택이면 12%. 그 다음에 4주택 이상도 1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자, 2주택까지는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입니다. 2주택까지는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고요. 3주택인 경우에 8%,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인 경우에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취득세도 만만히 볼 세금이 아니죠. 자,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12%를 적용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건 비조정 대상 지역이건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세율인 12%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기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한번 주택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에서는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이 이제 좀 도움이 되죠.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즉 1에서 3%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1%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 즉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1억 이하인 주택을 매입을 할 때도 이제 중과 대상이 되지 않고,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 수 계산할 때도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주권과 이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이것도 명심을 하시고요. 취득세 계산에서 1세대는 이제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이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실은 따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1세대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배우자나 30세 미만 자녀가 따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즉 주택 수를 합산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자녀가 따로 거주하면서, 즉 세대를 분리를 해서 이제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1세대 합산한다라는 거예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자녀가 따로 거주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을 할 때, 또는 청약을 할 때는 1세대로 보죠. 하지만 이제 취득세 계산할 때는 합산한다라는 거, 이 점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택 수와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수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수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입니다. 주택 수 계산 시에 이제 보유 주택 수에 포함입니다. 주택 수, 즉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주택을, 기준시가 10억 이상의 주택을 하나 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1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1억 이하 주택은 뭐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합산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얼마 나가지도 않는 1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가격이 좀 큰 공시지가 또는 이제 기준시가라고 하죠. 큰 금액의 주택을 매도를 할 때 이제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수를 계산할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을 한다.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계산할 때 포함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입니다. 이제 2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20% 또 추가과세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수 계산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양도 시에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를 뭐 과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있지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과세가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되지 않는다. 어떤 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중과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세대 3주택은 또 달라요. 1세대 3주택은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수 계산 시에 보유주택 수에 포함을 합니다.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도 또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2주택 중과세와 3주택 중과세가 다르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판단할 경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지방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 있거든요. 지방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세 계산 시에 주택 수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도 이제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점도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또 이제 다른 각도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디를 지방으로 보느냐? 뭐 광역시 군 지역이라든지 세종시 읍면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읍면 지역, 그다음에 기타 도 지역을 이렇게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수와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수와 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기준시가 9억 초과입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월세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됩니다. 이제 모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월세와 그다음 모든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뭐 전세를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반전세를 주고 있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 9억 초과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고요. 2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과 이제 모든 보증금이 이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수는 이제 보유주택 수 계산할 때 부부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이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있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제 세금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주택 수와 주택 임대 소득세에 대해서 봤고요. 이 주택 수와 세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주택 수와 취득세 다르고 주택 수와 양도세 다르고 주택 수와 종부세 다르고 그리고 주택 수와 이제 소득세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주택과 세금에 관한 부분이 너무 어렵게 변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양도를 할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모든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매우 신중하게 양도를 하거나 취득을 해야만이 내가 원치 않는 이제 불이익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